네, 안녕하세요. 증명기초 스터디 3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이제 홈워크 2주차 1번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저희가 스터디 시간에 많이 다뤄봤었고,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데, 다시 이렇게 푸는 이유는 조금 더 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푸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예전에 푼 문제 중에서 조금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져온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상훈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딱 그 5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되게 쉬운 겁니다. 음, 2분 넘버로 가겠습니다. 짝수 n이 2K 골을 만족한다라는 걸 보여라. 그래서 여기에 K가 있어서 이거거든요.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걸 왜 들고 왔냐면은 저번 시간에랑 저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그 증명기출 스터디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당연한 거를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가 사실상 우리가 계속 갖고 있었던 불편함이거든요. 지난 집합 문제 사실상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A 교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진짜 너무 당연해가지고 어찌할 줄도 모를 정도였으나 원소 하나를 구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음, 그 포함 관계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보면 된다로 우리가 해결을 했었고 사실상 증명은 이 문제도 그렇고 오늘 아까 이제 봤던 이 문제도 그렇고 정말로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 기본 구조가 계속 그냥 반복이 되고 우리는 그 구조를 파악해서 항상 문제를 명확한 사고를 통해 풀어나간다가 이제 목적이고 그걸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하고 이게 이 두 문제가 사실상 조금 많이 달라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집합 문제랑 그 정말로 증명에서 중요한 큰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춰서 define이나 choose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거 되게 잘 풀었거든요. 어떻게 풀었냐면 몇 달 전인데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냥 귀류법 쓰자가 이 문제 풀이었어요. 네, 이거 아니라고 하자 한 다음에 했는데 요번에는 귀류법으로 안 쓰고 그냥 정식으로 음, 그냥 구성적인 증명으로 이거를 일반적으로 풀어볼게요. 귀류법 부정을 안 쓰고 그냥 이 문제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면은 귀류법 쓰면 사실상 조금 쉽게 됐었거든요. 좀 조작해가지고. 네, 근데 너무 당연한 거를 하려고 하니까 막혀서 좀 더 쉬운 길로 갔었는데 조금 어려운 길로 이번에는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귀류법 자체도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귀류법을 안 쓰고 그냥 구성적인 증명으로 생으로 푼다. 그리고 두 번째, 귀류법을 진짜 쉽게 쓴다.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리고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프로프를 써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먼저 그 n이 그 임의의 n이 정수에 들어가고 is even number 라고 써주는 게 이제 첫 문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 그 even number의 정의가 이제 정의를 사용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동준 선생님도 항상 이 문제를 봤을 때 정의를 먼저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걸 정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n은 n이 자연수일 때 2n이 되는 애들이 이제 그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by definition even number 음, 그 먼저 여기서 저는 이렇게 쓰고 싶거든요. 이 m이 이 n이다. 아야 n이다. 왜냐면은 n을 이제 even number라고 했으니까. 근데 m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m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도입을 하는 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서 이 사이에 어, 네, 이게 정의였으니까 이렇게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코멘트나 이제 이해가 조금 안 된다,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있으면은 얘기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네, 없는 거 맞죠? 네, 저기 M이 네네. X에 포함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m이 x에 포함된다가 x요? 제 글씨를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아, N이구나. 아, 네네. 네네네. 네, 네.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이거 그래도 그냥 검정색으로 쓰겠습니다. define m을 그 k로 놓는다. 그러면 이 k는 n 이 나와서 그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됐으면 합니다. 나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이제 뭔 짓 했냐. 부터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얘네 둘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let이랑 define에 대해서 역할인지. 잠시만요.
왜 도입하는가? 아, 그냥 이 한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음, 아, 네, 이렇게 하나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셨군요. 음, 저는 음, 예전부터 조금 뭔가 계속, 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음, 결국에는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짝수든지, 그게 정수인 짝수든지, EK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그런 이제 K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증명할 때 그 EK라는 거를 쓰는 거가, 그러니까 even 넘버의 정의가, N은 EM이다. 이렇게 두고 쓰는 게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 거를 갖다 쓰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네, 정말로 중요한 부분. 그, 음,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를 사실 이거 증명 왜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이번 넘버가 짝수고 EK로 표현되는 건데 이거를 왜 증명해? 당연한 건데 가 지금 나온 사실이고 그건 그거고 이동준 선생님은 근데 이거 이렇게 증명할 때 이거 사실상의 결론을 그냥 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증명하는 게 맞아? 라는 의구심이 이제 지금 이동준 선생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신 질문이고, 네, 이 시간은 딱 그거를 해소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데,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 공부를 하는 거에 의미가 있고, 네, 그 앞으로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딱 설명을 해드리자면, 음,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뭘 보일 거냐를 일단 첫 번째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가 이제 핵심이고, 그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우리는 그, 이렇게 좀 대응을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4n이 even number n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거, 지금 중요한 부분, 이거 초록색 박스만 중요하니까 나머지 밑줄 친 거 다시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이거 문제 보는 순간 이거는 이거를 증명해라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 다음 생각이 뭐냐면은 너무 당연해. 그래서 사고 과정을 써볼게요. 이. 그러면 그냥, 어, 이 문제 그대로 일반화시켜서, 어, 구체적으로 진짜 되는지만 보여주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짜 되는지 보여주자가 사실상 증명의 핵심이고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당연한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이거를 정말 그러한지 그냥 똑같이 써주자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냐 어 이거 증명할 때랑 똑같은 게 그
원소를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은 게 그 서로 잠시만요. 여기서 원소 잡은 게 이 안에 부분집합으로 포함된다를 보이기만 하면 됐었잖아요. 그 여기서 구체적인 원소 하나를 잡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 나갔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4n이 even number n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n을 구체적으로 이게 잡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이 문장 자체가 그 n이 정수고 이런 등장인물을 생각을 하겠다를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어떤 K가 존재해가지고 이 K가 그 N은 이 K 꼴임을 보여주면 된다. 이기 때문에 이동준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 그 보여야 될 거를 그냥 가져와서 써도 되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다른 걸로 이제 들고 와버리는 거죠. K를 그대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자연수 M을 또 있다고 하자. 우리 문제에 맞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다 모르겠고, 그냥 N은 2K나 뭐, M은 짝수 2 꼴이면 돼. 그러니까 N은 2 네모, 뭐, 2 H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간에, 이 X면 돼. 그냥 X로 할게요. 뭐든지 간에 나는 이것만 만들어내면 돼가 사실상 이 문제가, 이 문제를 보고 이해를 하면, 아, 어떤 그 짝수 N 중에 그 뭔가 K가 존재하는데 그 N을 2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2를 빼놔가지고 그 약수로 표현할 수 있는 애가 무조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무거나 그 하나를 그냥 내 의도에 맞게 이거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오는 이렇게 그 디파인을 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디파인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이것처럼. 심지어. 그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음, 네, 무슨 됩니다. 말씀인지 그래서, 조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어서 가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M이 그 자연수 안에 있다고 하자. 왜냐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거꾸로 이 M이라는 걸 통해서 2를 곱해줘가지고 N이라는 꼴을 만들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by definition 그 even number를 해가지고 이 M은 N을 그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define하고 choose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앞에 문제 풀 때는 이제 choose가 나올 건데 사실상 choose를 하든 define을 하든 let을 하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디자인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훈련이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었어요. 네. 여기까지 한 거예요. EM은 N까지는 우리가 그, 그냥 이 꼴 만들려고 지금 억지로 M을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그 문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문제 풀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세팅한 거고, 이게 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으로 모르겠는데? 그 당연하죠. 그리고 그걸 충분히 느껴야죠. 이거 안 되는 거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변수를 잡고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해 나가는 거구나를 우리는 앞으로의 문제를 풀면서 이걸 명확히 알면서 풀어야 돼. 이걸 모르고 그냥 한 5줄짜리 그냥 쭉쭉쭉쭉 외워서 풀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이것조차도 이거랑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하고자 하는 게. M이 K랑 똑같다고 얘기할 건 사실상 이 문제에 주어져 있지도 않고, 뭐, 알 필요도 없고, 뭐, 네.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냥 M은 K다. 그렇게 하면, 바꿔치기 하면 게임이 끝나니까. 이 K는 N이 되고, 증명이 완료가 되고, 지금 N이 어떤 일반화된 그 정수 안에 짝수인데, 하- 이렇게 세 단계 거쳤더니, 데어리그지스트 K가 존재해가지고, 그 N은 2K다. 보이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이동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들로 그런 질문과 그 막막함으로 사실상 이루어져 있고 이게 해결됐을 때 정말 이랬구나. 다 이제 거기서 좀 재미를 얻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당연한 문제가 이제 좀 당연하지 않죠. M을 이런 식으로 도입하고 M이 K랑 같다라고 도입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풀린다라는 거를 좀 안 상태에서 홈워크 2의 1번 문제를 보면 정말 보이는 게 그 많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과 코멘트 있으면 네,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설명해 주신 거에 이제 다 동의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해가 좀 더 잘 된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잡는다라는 게 조금, 계속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선 이제 N과 M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잡았다라는 게 이제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곁가지로 궁금한 거는, 저 문제에서 K의 도메인을 좀 설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도면은 항상 중요해서 제가 너무 뭔가 당연해가지고 그냥 뭐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네, 음, 네, 자연수로 놓는 게 맞죠. 네, 자연수로 음. 네, 놓으면 그리고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막 떠오른 질문인데 네,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음수 짝수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 이거는 합니다. 아, 그래서 음, 네, 물론 이것도 이제 그것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좀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네, 이해했습니다. 음수짝수도 네, 정수, 근데 정수에서의 음수짝수도 네, 정수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도 음수짝수, 홀수짝수 개념이 있습니다. 알고. 네, 아, 네네. 저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집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뭐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간 제가 들은 거는 렛이랑 데피니션의 차이점을 알아보자까지였는데 혹시 음, 지금까지 한 내용 네네네. 잠깐만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상황마다 판단하는데, 일단은 같은 도입이긴 해요. 근데, 이 차이점은 이 문제 풀면서 확실해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렛이랑 디파인을 그냥 똑같이 써도 되는데, 다른 상황일 경우에는 렛은 그냥 여기 안에 있다만 그냥 간단하게 1번 문제를 그냥 요약해서 그냥 바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상훈 선생님 상황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렛은 그냥 여기 있습니다까지입니다. 그냥 이거는 여기까지예요. 디파인은 그 그러니까 렛은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이거 받을 때 그냥 렛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는 거를 그냥 어, 등장인물로 소개를 할 때 렛을 쓰고 디파인은 좀 더 내 의도대로 렛을 할 때 내가 좀 더 이거는 사실 음, 여기서도 그냥 렛을 내가 막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캐스팅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더 네, 조건을 더 추가를 시킨다. 렛에 조건을 더 추가를 시킨다 하면 디파인이 됩니다. 그냥 이미 있는 조건을 그대로 쓰겠다 하면은 렛으로 써도 되고, 내가 의도적으로 조건을 더 추가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의도적으로 디파인을 하는 거랑 이미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냥 렛이랑 디파인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는 그 디파인을 하는 상황이 완전히 내 조건에 의해서 좀 그 고른다. 네, 아까 조건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그,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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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문제 하면서 좀 보면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렛은 도메인 정도 소개할 때 그냥 이미 n이 있다 하자. 이렇게 나올 때 렛쓰고요. define 쓸 때는 이 이미의 n이 어떤 조건을 더 추가하는데 나는 문제 풀기 위해서 이걸 부여할 거야. 라고 할 때 define을 씁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1번이면 이 1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제 풀이에 맞는 그 조건 추가할 때 이제 define을 사용한다 정도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구별되진 않고 사실상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렛이랑 디파인을 뭐 가, 그, 막 썼다고, 그러니까 렛 엄청 막 틀렸다 이 정도는 아니고 좀 더 명확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정도지, 뭐 틀렸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감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세훈 안 나가보셔도 혹시 나가시면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집주인 와가지고. 아, 왔다 갔습니다. 아, 네네. 네, 네, 그러면은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 또 뭐 이렇게 코멘트, 이해됐습니다. 네, 마무리가 되면, 네, 1번 보시면 훨씬 더 그, 지금 이 소개가 항상 구체적인 예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좀 많이 느끼는 게 그, 패널지기님 나오는 영상들 있잖아요. 수학이 즐거우면서 되게 좋은 이해를 시켜주고 설명을 진짜 잘 해주신단 말이에요. 직면기초 렉처 포함해서. 근데, 음, 이렇게 뭔가 그게 말로 듣는 거랑, 사실 구체적인 예시 보라는 말은 직면기초 렉처에서, 진짜 많이 하세요. 되게 많이 하시고, 그냥, 음, 거의 그 말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문제풀이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그게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게 되는 면이 커가지고, 수학 하실 때도 꼭 직면기초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들은 항상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좀 염두를 하고 수학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뭔가 코멘트나 음, 질문 있으면 이제 받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서 그 n에 대해서 조건 추가. 이게 이러면 이제 아예 완벽한. 네, 네. 아, 너무 그냥 막 갈겨 써가지고. 그런. 차분히 쓰겠습니다. 네, 그 없으면은 이제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아마 페이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냥 문제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요약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문제는 이거고요. 음, 문제 파악은 다 되셨을 거라 보고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R이랑 S, 그냥 let, R, S 일단 이거는 이제 보여주면 그대로 보여주면 되고 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이거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너무 더러우니까 이제 이 문제로 치자면은 포엔이 입은 넘버를 지금 그 프루프 첫째 줄에 그대로 그냥 네, 쓴 상황이고 이제 이 다음으로는 사실상 이걸 썼죠. 약간 이렇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 다음을 혹시 불러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힌트를 좀 이용하려면, 어, 음, 자연수 n 중에서 서치댓을 만족하는 걸 또 넷으로 잡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좀 더 이 생각을 좀 토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니드 투 쇼를 NTS를 그냥 그 증명 과정에도 적어도 된다로 생각하고 적으면은 증명하는 게 좀 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좀 목표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 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싶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루프를 하기 위해서 R이랑 S가 일단 리얼 넘버라고 있는 거는 적었고 그 다음에 적어야 될 내용은 이 질문이고 하나의 레이셔널 넘버를 잡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푼 문제에서도 이분 넘버를 이제 잡는 게 이제 그 다음으로 나왔으니까 하나의 레이셔널 넘버를 도입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NTS로는 n분의 k 꼴이면은 그
레이셔널 넘버. 그리고 이걸 각각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K랑 K를 그 자연수로 하고 그 N을 K를 정수? 뭐 상관없을 음, 정수로 하죠. 둘 다 정수. 음, 얘는 자연수로 하죠. 왜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넷을 바로 이어서 쓰면 조금 보기 안 좋으니까. then 그 n분의 k가 q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러면은 뭘 쓰면 좋을까요? 이 다음 문장으로는. n분의 k가 이제 r과 s 사이에 있는지를 네, 여쭤보죠. 정확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벌써 세 줄을 잘 썼습니다. 조금, 네, 여기까지가 됐고, 음, 이 다음에는 이제 뭘 할까요? 아, 이걸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가죠. n분의 k를 좀 더 우리가 보고, 음, 이미지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 이걸 도입할 때 n은 이미의 자연수로 도입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 그, R이랑 S가 그 실수축에 있고, 여기서 n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싶어서. n이 뭘 의미하냐면, 이 실수축을 n등분, n의 간격으로 나누겠다가 이 n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n은 이 실수축을 n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 간격이 이제 n분의 1이겠다를 그,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n이 이제 뭐 3,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3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 칸마다 하나씩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때 K가 하는 역할은 일단 n은 이 등분을 n등분으로 n의 간격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음, 아이고 K가 하는 역할은 이 순서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몇 번째 있냐. n등분의 순서를 결정하는 게 K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n등분을 나눈 거에 여기에 유리수가 하나 있네를 보이고자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목표고, 사실상 이 n분의 k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문제풀이가 좀 더 자기한테 와닿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관점이라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n분의 1이라는 거가 결국엔 어떤 숫자일 거고, 그 유리수인 거죠, n분의 1은. 그 유리수를 음, n분의 1만큼씩 계속 이렇게 연속해서 나열을 했을 때 k번째 나오는 거가 이제 저 R과 S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관점이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다시 풀고 그 이렇게까지 좀 명확하게 못 보고 약간 근데 비슷하게 그 n분의 K를 조금 나눠놓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전 풀이 때 도달했었는데 거기보다 다시 보면서 더 깊어진 상황입니다. 이 문제 상황 자체. 그래서 혹시 이게 조금 나는 잘 안 와닿는데 하면은 그냥 R이랑 S에 임의로 뭐 1.5랑 1.6을 주고 n분의 K를 한번 구성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 좀 더 그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n분의 k를 그냥 도입하면 되죠. 그 말만 맞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n을 몇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이때는.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냥 쉽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쉬운 예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좀 직관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을 바꾸는 게 좋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12분의 15로 하고 음, 아 통일이 돼야 되구나 지금 이렇게 놓고 숫자를 크게 하면 더 잘 보이네. 이렇게 놓고 그냥 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n은 열등분으로 나눈 거에 그 16번째랑 그 24번째까지는 이게 만족이 되는 상황.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그 방금 말이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일반화된 접근이 어려웠다 하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쉬운 숫자 넣어보면서 이거는 맞네. 그래서 지금은 열등분으로 나눈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 이게 유리수가 아니어도 여기에 비슷한 1.5에 가까운 뭐 루트 2 정도 잡아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2.5면은 뭐 모르겠네요. 그 루트 5가 되려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n을 10분등분으로 나눴을 때 16이면 여기 안에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n이랑 k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어, 성립하는 무한한 가지수 중에 하나고 이거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거네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는 용.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일반화하려고 이제는 n분의 k랑 r이랑 s를 사용해서 논의를 하겠다가 지금 증명의 과제. 왜냐면 이게 1.5랑 그 2.5 사이에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임의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자 이렇게 잡은 거고 사실은 이거는 무한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아무 R이나 S를 잡아도 이게 성립하게끔 만들자가 이제 목표.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거나 질문 있으면 또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뭐랄까, 어, 그냥 단순히 저 부등식만 봤을 때는 그냥, 아, 부등식이구나 생각했는데, 저렇게 시각화를 하니까 뭔가 무한을 상상하게 되는 뭔가 그런 새로운 관점이 드는 것 같아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애초에 그 실수 공리랑 그 모든 수가 이제 무한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자가 이제 공리니까 그걸 우리는 지금 일반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각 단계마다 지금 어, 내가 지금 뭘 해야 하고 우리의 목적이 뭐지를 그리고 이 목적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좀 풀릴 것 같은데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그 여러 가지 사고들을 잘 해나가는 과정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요 n분의 k 코멘트 조금 드릴 거는, 음, 저희가 위에서의 힌트에서 네, 이제 n은 1, s-r 요게 있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은연중에 저희가 이제 여기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좀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요거를 이제 결국에는 역수를 취하면 s-r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 아까 남성화 선생님께서 스크래치 해주신 게 결국에는 n분의 1이라는 유리수를 계속 그만큼씩 이동을 했을 때 저 r과 s 사이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 k번째에서는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가 스크래치로 이해를 했는데 결국에는 S라는 실수와 R이라는 실수가 엄청나게 가까울 때도 과연 n분의 1이 그 사이에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요거가 이제 전제가 돼야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가는 n분의 1을 뭔가 S-R 요 거리보다 더 작은 크기의 n분의 1을 만들 수가 있다가 요거가 이제 전제가 돼야 이제 가능해지는 지점인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다음으로 얘기를 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설명이 다 됐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조금 그 막 딱 이 말이 중요하고 이 문제에 힌트가 나온 이유가 방금 이제 이동준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한 내용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S-R 자체를 간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백이다, 부등식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S-R이라는 어떠한 간격을 지금 생각을 할 거고 n분의 1조차도 n분의 k조차 그러니까 n분의 k는 이제 그 간격 중에 정확히 k번째로 고른 것이란 의미고 이거에 일반화된 게 n분의 1이잖아요. n분의 1이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을 간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그 10분의 15랑 10분의 25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음, 그 어떤 기준이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10번 나눠가지고 10분의 1로 만들어가지고 이 간격에 대해서 기준 삼아가지고 얘가 그 R이랑 S 사이에 그 어쩌고를 조금 가늠해 보겠다. 라는 판단이었고, 얘를 20분의 1로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S-R 자체도 방금 이동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알게 뭐야? 무한히 매우 길어요. 막 S가 막 뭐 5억이고 R이 1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이 간격도 막 4억 9천 넓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S랑 R이 매우 가까워요. 그 이 간격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그 상황에서도 n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2분의 1보다 2분의 1은 이거의 5배인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n을 2로 설정하면은 이제 이 기준값이 5배로 뻥튀가 돼가지고 좀 널널하게 잡힐 텐데 10분의 1을 거꾸로 5배 줄일 수도 있잖아요. 50분의 1로 줄일 수도 있잖아요. 계속 쪼그라들고
RS도 계속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이건 임의니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줘버렸어요. n분의 1이 무조건 크다. 아, 이 간격은 n분의 1이라는 S-R이라는 간격은 n분의 1이라는 간격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정해놓고 이제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쉽게 풀려버리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가 요번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전에는 이 조건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어요. 이게 알키메디안 프로퍼티 쓰면서 프린시펄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나요? 하여튼 그거를 이해를 해보자가 초점이었다면 요번에는 사실상 좀 더 본질적으로 S-R이랑 n분의 1이 간격이다를 이 그림을 통해서 명확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해가 사실상 그 문제 풀이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문제가 되게 나한테 와닿게 되는 그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 그 개념은 물론 이해를 다 했고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문제 이해하려면 n분의 1이 사실상 간격이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고 S-R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이거 그냥 부등호가 아니라 사실상 이거 간격에 대해서 그 미묘하게 변하는 이 간격에서 누가 더 크냐를 좀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문제구나. 를 알았을 때 이 문제가 자기한테 와닿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는 자기한테 와닿아야 되고, 당연히 그 교과서든 개념이든 와닿아야 좀 할 생각이고, 이거는 뭐 맨날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 아까우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음, 그래서 간격까지 얘기를 했고, 사실상, 아이고, 그, 그, 스크래치 페이퍼는 남길게요. 남기고, 색깔도 그냥 다 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고, 잠깐 스크래치 페이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방금 한 거는 그냥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 얘가 그 사실상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 거의 동어 반복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아, R 실수고, 그냥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R 실수고, S 실수고, K 정수고, N 자연수고, N분의 K로 유리수 만들었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사실상 이해는 그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그림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 당연한 얘기지만 이 그림을 뭐 저도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와, 이게 그냥 보인다 이게 아니고 계속 못 봤죠. 저도 이걸 구체화 못하고 막 그래서 이제 물론 챗GPT가 이런 그림을 그려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찾아보고 이거 맞냐고 다른 LLM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아, 이거 맞구나. 나한테도 이제 스스로 설득이 될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보니까 이게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그 문제 이해를 통해서 그냥 이건 만들어져 간다. 그리고 그 과정을 좀 그 보면 좋다. 였고, 근데 좀 그 이어서 나가면은 이제 해야 될 거는 그 방금 써본 거를 그 이동규 선생님 말을 이제 좀 써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여기서 이제 디파인을 좀 쓰는 상황. 그 네. 여기가 이제 아까 이상현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구체적인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제 디파인을 쓸 건데요. 그 n을 정할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n 정했는데 보면은 여기 써놨죠. 그쵸? 뭘 또 정해? n 자연수라고 정했는데. 근데 아까 이제 그 얘기한 게 그 이미 n이 있다 하자일 때, n에서는 이제 도메인 정도 소개할 때 n이랑 이제 디파인을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잡을 건데, 어떻게 정할 거냐면요. 이렇게 해놓고, 음, 그, 아까 이동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S-R이 N보다 크다. N분의 1보다 크다. 맞나요? 네, 맞죠. 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쓸 때 이제 디파인을 좀 쓰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렛이라고 써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냥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렛이랑 뭐 디파인을 다르게 쓸 수 있다라기보다는 n 때문에 이거를 제가 계속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n은 그냥 도메인으로서의 n을 얘기할 때인 거고 여기서 n은 얘를 설명하려고 얘를 구체적으로 잡은 n이다라는 걸 우리가 도입하는 걸 보여주려고 계속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내가 원하는 조건 추가가 아까 서치댓 이야. 그래서 이게 PX. 간단히 얘기하는. 네, 이거를 좀 보시면 싶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약간 안 와닿는 부분은 여기인 네네. 것 같은데, 이제 증명을 프루프를 시작을 하고 R과 S를 구체적인 실수로 잡고 그 다음 줄에서 이제 K도 구체적으로 잡고 N을 잡았는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define이라는 걸 어느 맥락에서 써야 되나가 조금 안 와닿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N을 잡을 때 애초에 이 서치댓을 만족시키는 N을 여기서 잡아버리면 밑에서 define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딱 제가 이걸 갖고 오고 이거를 모두한테 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싶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의 같은 선상으로 만들고 싶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동준 선생님이랑 똑같은 질문 때문에 이걸 갖고 오게 된 거고. 그쵸. 애당초에 그러면은 정의를 할 때부터 뭐냐. 다 그, 갖고 와서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고, 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 단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크래치 페이퍼가 완벽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놓고 써야지라고 하면은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체 상을 어디까지 봤느냐. 만약 내가 전체 상을 90%까지 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한 99%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거 그 잡으면은 그냥 바로 쓸 수 있겠네? 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처음이라 약간은 매끄럽지는 못할 수도 있어서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을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오픈해놓고 다 쓰면은 되겠다. 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냥 다 날릴게요. 그냥 이동효 선생님의 질문에 이렇게 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그냥 간단하게만 답을 하자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도입할 때 처음부터 이걸 다 생각해가지고 이 필요한 조건들을 그냥 다 몰아넣고 써자. 가능해요. 근데 단점은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필요한 조건들, 이거를 도입하는 이유는 사실상 얘 때문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큐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한 조건만 이렇게 좀 써주는 게 읽는 사람 쪽에서 편할 것 같다라는 일단 의견. 그래서 마련해 뒀더라도 먼저 일단은 도메인부터 문제에 따라가서 보여주고 결국에는 큐를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2번을 한 이유는 이게 문제 목표잖아요.
이 오브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2번을 도입한 거고, 2번을 도입하기 위해서 K랑 N을 잡은 거고, R이랑 S를 이렇게 놓은 거고, 그냥 이 단계별로 조금 쓰는 감각. 이면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타이밍에 그, 그 n분의 1을 왜 갖고 왔냐, 왜 디파인을 이런 식으로 했냐라는 만약에 질문이 들어온다면, 결국에는 n분의 k 얘기하고 싶어서 그 기준값인 n분의 1을 갖고 왔고,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힌트를 좀 사용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예전에 이제 처음에 문제 풀이할 때도, 물론 그 n분의 k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있는 이유 없는 이유 잘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해왔긴 했는데, 어쨌든 요번에 든 생각은,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김소연 선생님 설명하면서 조금 든 생각인데, 아, 그냥 문제에서 주어있는 조건이면 그냥 갖다가 쓰자. 왜냐면 이거 쓰라고 줬으니까. 그게 뭐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갖고 있든 뭐든 알바노? 약간 이게 요번 풀이는 전 솔직히 컸어요. 그리고 이번 문제의 핵심은 사실상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n분의 1이 S-R보다 크다만 갖고 와가지고 n분의 K랑 맞춰가지고 그냥 결론 도출하겠다. 저는 요번에는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물론 간격에서 그 의미를 끌어내는 건 맞지만, 적어도 프로프 상에서는 뭐 적어도 큰 n분의 1이 존재해서 혹은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겠다라는 방식으로 안 가고, 그냥 되게 그냥 보여지는 그 조건들을 변형시키는 와중에 그냥 문제를 풀어내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좀 봤으면, 그러니까, 물론, 이동규 선생님의 그 질문에 좀, 네, 대답을 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득이 저, 됐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이해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We want to show까지 적으신 다음에 아까 그 스크래치 같은 거나 이런 뭔가 그런 걸 그린 상황에서는 그 다음 줄이 이제 데피니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음, 조금 고려돼야 네. 될 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렛이라는 거는 특정한 숫자를 구체적인 걸 하나 고정을 시킨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let n은 자연수 중에서 let을 해가지고 n을 하나 뽑았는데 그렇죠. 그, 그 n이 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n이 뽑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확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아, 조건 네네. 추가가 제가 계속 하는 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가 조건을 추가한다는 게 조금은 그래서 저도 지금 안 와닿는 부분이 음, 왜냐면 한 번 정해진 n은 못 바꾸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다 숫자 왔어요, 다 1을, 왔어요. 네. 그쵸. 그 못 뽑는데, 못, 변경을 못 하는데 밑에서는 만약에 디파인을 해버리면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서 그러면 뽑았던 n이 바뀌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게 제가 그 렛이랑 디파인을 계속 갖고 와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렛은 그냥 임의의 원소 하나가 이 도메인에 있다라고만 보여주는 애고,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냥 n에 그냥 아무나 한 명이라 하자예요. 여기서는 아직 고르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나 되는 애라고 합시다예요. 그렇지. 근데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아, 골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의미에서 골랐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n이라는 그 변수로 도입을 한 상황에서 이걸 골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동규 선생님이 이걸 골랐다라고 감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럼 동의해요. 맞아요. 내가 골랐어요. 그 임의의 n이라고 고른 거예요, 지금은. 추즈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아닌 애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애들은 말 그대로 무한한 자연수 n이에요. 근데 그건 골랐어요, 지금. n이라고. 그건 맞아요. 이게 렛이 한 역할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디파인으로 가봅시다.
그 무수한 애들 중에서 나는 이 조건 선택한 애들만 고를 거야. 왜? 문제 풀려고. S-R이 n분의 1보다 큰 걸 만족시키는 난 n만 생각할 거야. 로 그 조건을 추가한 거예요. 변경, 변경 안 돼요. 이제부턴. 그리고 이걸 그냥 더 구체적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풀려고. 좀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건 추가라는 그런 개념이 제가 조금 아직은 잘 안 와닿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음, 받아들이는 방식에서는 아까 전에 그 질문 드렸던 거랑 결국에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디파인을 여기서 적어 주신 게 결국에는 여기 위에서 n을 뽑을 때의 조건인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 뽑는 과정 네네네. 자체가 이까지인 거예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이거 사람마다 그게 다르니까 음. 이해는 돼요. 음, 그렇구만.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 근데 결론만 놓고 보면 사실상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그냥 도메인만 정한다. 왜냐면 Q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풀려고 N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조건 추가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반면에 이제 이동규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여기까지 온 이상 이 N은 같은 거, 그냥 같은 조건 하에 있다. 로 그냥 그 사실상 같은 얘기 하는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그 차이는 그 약간 7을 2 더하기 5로 볼래 약간 저한테는 이 느낌이에요, 그냥. 그 저는 이제 이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동규 선생님은 이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2고 이게 5고 더해가지고 이런 n이 나왔습니다고 이동규 선생님한테는 이런 7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2고 5입니다. 로 이제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얘기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도 뭐죠? 같은 맥락이라는 건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근데 네. 약간 미묘한데 이게 조금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조건 추가라는 거가 지금 계속 저는 감이 안 오는 음. 건데 예를 네네네. 들어서 그냥 진짜 우리가 네. 뭐 숫자를 진짜 손으로 뽑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연수를 네. 한번 손으로 자연수가 적힌 공들을 하나씩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네. 예를 들어서 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를 뽑으려면 이제 그냥 아무거나 뽑았는데 그거가 조건을 만족하더라라는 문장과 애초에 들여다보고 이거는 조건 안 만족하니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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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건 만족하네 꼭 뽑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두 아, 번째 네네. 말씀드린 거는 애초에 그냥 눈으로 패스 패스 해버리고 안 뽑은 거고, 그래서 딱 조건에 맞는 것만 뽑는 거고, 첫 번째는 그냥 계속 뽑는 거죠. 뽑았더니 이거 조건에 맞네, 안 맞네? 이걸 계속 보는 방식인 거라서, 결국에는 실제로 저는 요게 중요해지는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음. 들어서 렛을 저희가 여기서 한번 잡고 나면 점을 찍었잖아요. 네네. 점 찍고 나면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 이후에는 n이 못 바뀌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물론 여기 점이 중요하다기보다 네. 뭔가 조건 뽑을 때 이 조건이 완료됐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n이라는 거는 그냥 임의의 자연수지 더 이상의 조건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여기 점 음. 찍고 더 이상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뒤에다가 뭔가 근데 사실 아까 뽑을 때 이 조건은 요거였어라는 게 만약에 이 문장이면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뽑을 거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음. 근데 만약에 이 세 번째 define 문장이 한 번 뽑은 거에 대해서 뭔가 애초에 뽑고 나서 뭔가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조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문제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5분만 제가 좀 서칭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아, 하면은, 네네네. 이상훈 선생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증명이라는 거는 사실, 어, 문제를 어쨌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려고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저는 그 맥락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맥락의 흐름으로 이거를 이런 증명을 했는지가 저는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동수 선생님은 결과론적으로 보시는 거고, 남성 선생님은 과정을 좀 더 중요시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쵸. 그래서 네. 조금 의사소통 면에서는, 2 더하기 5는 7로 쓰는 게 조금 더, 음, 이제 내가 보는 것도 그렇고, 남이 보는 것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 두 개의 맥락은 뭐, 틀리다 맞다의 관점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동규 선생님께서는 그래, 그 말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n을 7이라고 했어.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추가적으로 이 7은 또 다른 개념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가 약간 약간 이래도 되나? 이미 정의된 거를 지금 계속 뭔가 말 바꿔서 지금 또 막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써도 되냐? 라는 질문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 구조 방금 이제 이상윤 선생님께서 이렇게 구조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이동규 선생님 그래 그냥 그런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정의를 내려놓고 그 정의를 더 뭔가 추가를 하거나 바꾼다라는 게 가능한 거임? 이게 진짜 되는 거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더 제 생각이 아니라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상 선생님 말씀하시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이상 선생님 비판이 아니고 그냥 그 네, 그냥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그냥 말씀드린 거입니다. 네. 제가 맥락을 좀 잘못 잡았던 것 같은데, 아, 그렇게까지 잘못 잡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더 이동주 선생님, 네, 이동주 선생님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궁금해하는 거를 좀 더 제가 명확히 표현을 한 거 말고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네. 우리 문제가 만약에 더 복잡했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n을 저렇게 정의를 했는데, 만약에, 음, 어, n을 그쵸. 이렇게 보는 네. 상황도 있고, n을 이렇게 보는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과연, 만약에 S-R보다 n분의 1이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봐야 한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될지에 음, 대해서도 한번, 네. 네, 좋은 반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이어나갔는데 저는 그 제 생각이 그냥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찾아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현 선생님은 스스로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 정리를 하자면 지금이야 도입하는 게 지금 n이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얘기할 게 한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더 복잡해가지고 조건을 계속해서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라는 얘기고, 그럼 이동준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거에는 반대가 되죠. 왜냐면 정해놓은 건 못 바꾸니까. 근데 문제에 따라 조건이 계속 추가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임이 이제 이상현 선생님 생각이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상 이게 2 더하기 7이고 7은 2 더하기 5다. 그래서 계속 사실상 조건은 전체를 생각해서 쓰든 필요에 의해서 조건을 계속 도입하든 결론적으로는 다 같은 조건이고 그냥 이동준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처음부터 그건 도입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라서 네, 뭔가 이동준 선생님도 이상윤 선생님의 논리가 이제 좀 와닿으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찾아보고 와도 저도 전 좋고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찾아보고 저는 이상윤 선생님 말이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확인 차원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고 25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은 11시 반에 딱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아, 찾아오신 거 네네네. 보고 얘기 같이 하고 저는 30분에 먼저 예, 아,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현 선생님 지금 계신가요? 네? 아, 지금 듣고 계시죠? 네네. 아, 저는 여기서 약간 렛에서의 그 느낌을 이해를 계속 추주로 이렇게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부연을 설명드리려고 하면 여기 렛을 n으로 이제 잡았다는 말은 그냥 임의의 변수, 어, 임의의 자연수 n인 게 아니라 저는 요거를 하나의 수를 구체적인 걸로 뽑았다고 계속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게 그런 뽑는 의미로 계속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n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숫자 7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밑에 이 조건이 예를 들어서 짝수이다. 서치 대시 여기가 짝수이다 조건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7을 뽑았는데 그게 7이 짝수라고 하자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애초에 짝수인 수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숫자 7이 아니라? 요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동수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n이 자연수에 포함된다라는 게 사실,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뽑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게,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저 범위에 있다라고만 말을 하는 거지, 뽑았다라는 거는 n은 뭐 2n, 2k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저 집합에 속하는 그 기호랑 등호랑 그 차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제 기준에서는 여기 디파인이 뽑는 거라고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위에 있는 거는 진짜 그냥 범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도메인 설정 정도로만 본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뽑기는 언젠가 뽑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뽑는 거를 언제 뽑냐의 그 관점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디파인으로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들기도 하고 사실 렛이랑 디파인이랑 그 차이는 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수학자들이 래시랑 디바인을 어떤 차이점으로 쓰는지, 그거는 사실 어떤 증명을 봐서 직접 확인을 해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뭔가 약간 조금 애매함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이동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네. 저 동의가 됩니다. 그 애매함이 저도 여전히 있어서 지금 렛에서
뽑는 거냐 아니냐 여기에 저도 헷갈리는 것 같고 근데 결국에 저희가 해야 될 증명 방식이 R과 S 사이에 어떤 수의 존재성을 찾는 거잖아요. 그 존재성을 찾는다는 거는 진짜 구체적인 뭔가로 표현이 되는 거를 우리가 콕 집어서 자 여기 저거 R과 S 사이에 유리수가 있잖아라고 이렇게 딱 보여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용어를 뭐 let으로 쓰든 define으로 쓰든 저도 요거는 지금 잘 모르는 것 같고 제가 스스로 결국에는 근데 해야 될 거는 뽑기는 뽑아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용어를 어떻게 쓰든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를 뽑아서 이게 유리수다. 근데 R과 S 사이에 있지? 뒷면 끝. 이렇게 가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하나도 안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 저는 찾아왔는데 혹시 그 어떤 얘기를 하고 계셨는지 그 같이 이야기 4분 남아가지고 좀 빨리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 제가 찾아온 거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 얘기도 그렇게 길진 않아서 빨리 말씀드리면 네네네. 또 이상윤 선생님 말씀도 이해했어요. 요 렛이라는 거를 그냥 네. 도메인 설정 정도로 보고 실제 네네. 뽑는 게 아니라고 보면 저도 완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음. 그 경우에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 뽑는 거고, 뽑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 지금 해야 되는 증명 네. 방식이 존재성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 자, 여기 있지라고 제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그 용어를 let으로 써야 되냐, choose로 써야 되냐, define으로 써야 되냐,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방금 한 게 되게 그냥 일상 언어랑 이게 결합이 되면서, 물론 수학에서 일상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수학만의 그 컨벤션이 있으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고, 당연히 모두가 지금 그것들을 좀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일단 렛은, 존재한다라고 사실상 대열 이그지스트인데, for any로 해당하는 대열 이그지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엄청나게 많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세요? 그 도메인에 어떠한 n을 지금 갖고 오는 거고, 그리고 이건 사람에 따라서 n을 고른다까지도 뽑는다까지도 사실상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n이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이 n이 뭐야? for n이 n. for n이 그 뭐 인티저 n. n이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n을 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라서 이걸 뽑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을 줘가지고 이 물론 이 자연수라는 게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외의 조건은 아직 부여가 안 된 상황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뽑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n이라는 걸 이제 계속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할 거니까 증명상에서. 그리고 이 n은 무슨 n이냐면 for any natural n, natural number n. 여기까지는 오,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동준 선생님께서 궁금했던 점을 그냥 바로 얘기를 하자면 계속 우리가 문제 상황에 의해서 대상의 성질을 점점 줄여가는 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딴 얘기를 하겠다가 아니라 정의된 거를 덧붙여서가 아니라 문제의 목적에 맞게 제 이제 표현대로는 이제 그 조건을 추가를 했다라는 게 좀 마음에 그러니까 헷갈리게 들렸다면 좀 더 다른 말로는 성질을 좀 더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가능한 얘기. 그리고 이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대화하기 전에 바로 쉬는 시간 갖기 전에 하셨던 얘기가 그리고 이 성질을 좀 더 다양하게 좁히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가 딱 이 말을 하시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좁히는 건 허용이 된다. 그래서 조건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건 논리적으로 무결하다. 고 이거는 계속 흔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올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 인 거고, 처음엔 일단 등장만 시켜놓고, 그냥 나는 자연수 도입할 거야. 임의의 자연수 도입할 거야. 라고 등장만 시켜놓고, 그 이후에는 그 목적에 맞게 조율을 해나간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거에. 그래서 그 실제로 왜 한 번에 모든 조건을 말하지 않느냐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독자 이해 돕기 위해서 논리 흐름을 점차 그 조건적으로 드러내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그 어떤 성질을 그 만족하는 대상을 설정하는 거고 그런 대상에 새로운 조건을 누적해서 부여하는 건 오히려 정의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 설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그 다른 그 LMM에 넣어가지고 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이상윤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동윤 선생님께서도 좀 뭔가 그 조건 추가보단 그 뭔가 좀 더 성질을 좀 더 좁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좀 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31분입니다, 이제. 네. 네, 그 얘기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더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한번 계속 한번 생각해 오고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한번 저도 네네. 공유해 왜냐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 계속 이거를 하고 맞아요. 이 구성을 알고 다음 문제들 푸는 거랑 네. 그냥 디파인 하네, 렛 하네 하고 하는 거랑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의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음, 좋은 그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이종윤 선생님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윤 선생님 알겠습니다. 잠깐만 아까 이동준 선생님하고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레코드는 여기서 끊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직 다 안 풀었잖아요. 그럼 빨리 한번 풀고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보실 분들이 있으니까 레코드로. 네. 역시 한 문제 푸는 것도 스터디 상에서 벅차군요. 이걸 다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구조라. 파도 끝이 없네요. 근데 그러면서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네. 약간만 그 속도 좀 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이후 일정이 있어서 원래는 11시 반까지 하고 45분 동안 15분 동안 45분까지 그 오프 더 레코드로 노가리 까고 끝나는 그런 건데 네. 45분까지 그냥 조금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음, 일단 이거 풀어놓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왜냐면 이동윤 선생님이랑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걸 좀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보인 게 이렇게 정한 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스크래치 페이퍼에 n분의 1 간격으로 나눴고 R이랑 S라는 간격을 이제 사실상 얘가 말하고 있는 거고 n분의 1은 이 간격보다 더 적은 간격이다. RS라는 간격보다 더 작은 n분의 1이 있다. 사실상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명확한 그림이다. 이걸 하고 여기에 K번째로 들어오면은 모르잖아요. RS가 어디에 찍힐지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이 구간이. 방대한 실수축 어딘가에 RS인데 이 K가 얘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N은 이 너비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얘가 쏙 들어간다. K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케이. 네. 너무 시간상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그림이 좀 별론데. 좀 그림을 예쁘게 그려볼까요? 혹시 이상윤 선생님 마이크 켜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상윤 선생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네. 이게 된다, 안 돼, 이해가 됐습니까? 이 그림이? 혹시? 근데 이제 아래, 네. n분의 k를 r 더하기 n분의 1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아, 아니, 그거, 약간 다릅니다. 좀 더 심화시켜서 이해를 하신 거고요. 좀 더 조금 그냥 좀 더 직관적으로, 동물적으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다른 건 없고, 그냥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겠다 이 말이고, 이 전체를요. 그래서 여기를 왜냐면 S가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 놓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건 간격이니까 S 빼기 R이라는 건 그냥 대수식이 아니라 간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n분의 1이라는 간격이 있고, 그 n분의 1은 S 빼기 R보다 작다. 가 이 그림을 이걸로 표현을 해놓은 것. 여기까지 오케이?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n분의 1이 그 이 실수축을 이제 n분의 1 얘의 간격으로 이제 조직에 나눌 거다. 이거고. 우리 컨셉이 이제. 그리고 어마 n분의 1, n분의 1, 이게 n분의 1이고 그냥 n분의 1을 치자로 하고 이게 뭐 3일지 4일지 마이너스 5일지 마이너스 100일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K를 결정해가지고 여기다가 넣겠다. 여기까지 오케이입니까? 네, 오케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n분의 K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있을지 S보다 크게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동주 선생님하고 엄청나게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조건을 넣어서 K를 정해줄 겁니다. K의 위치를 좀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 K의 위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이거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그 같은 이유로 define K를 그 Z로 주는데 such that 어떻게 놓을 거냐면 K-1 n분의 K 놓고 R 놓고 여기 N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R이랑 S가 있고 아까 n분의 1은 어쪽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n분의 K가 있다라고 쳐요. 근데 얘는 얘보다 그 바로 한 n분의 1만큼 차이 나는. 그러니까 n분의 1의 간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n분의 K-1.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오는 애. 그 마지막 R 전에 있는 n분의 K-1보다 딱 n분의 1 커가지고 처음으로 n분의 K로 들어오는 애를 이렇게 잡겠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렇게 잡은 이유는 n분의 K가 이렇게 잡아 놓게 되면은 왜냐면 R보다 작은 구간이 있었고 작은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n분의 1이라는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n분의 K를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아버려 버리면 n분의 K가 그 S보다 큰 경우를 좀 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배제되는지는 써봐야 알 것 같아요. 어, 왜 배제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n분의 1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얘를 옮겨볼게요. 이게 n분의 1 기준이었으니까. 그리고 S-R은 S는 무조건 이 n분의 1이라는 애보다는 커야 되니까. n분의 1이라는 간격보다는 무조건 S-R이 크니까 S는 만약에 R이 여기서 n분의 1이 시작하다 하든
하더라도 S보단 무조건 안 넘는다. 이게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게 가능한 상황.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그, 근데 이해는 갑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저게 어 그냥 좀 시간이 없으니까 속도를 내자면은 네네. 어 저게 사실 그래프상으로 하니까 저렇게 사실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네네. 우리는 증명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물론 이거는 이제 아, 그, 이 상황을 이해하고자 그린 스크래치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래서 네, 이 상황만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적어 나가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대수로 표현하면 되는 거, 대수로 표현하면 그냥 그쵸, 그쵸, 문제에서 그쵸. 얘기했듯이 아르키미디언을 안 음, 쓰고 증명하게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근데, 만약에 아르키미디언을 쓴다면은 그냥 위에서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K가 존재한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그 아, 추측 정도 듭니다. 네네. 좋은 추측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냥 K는 도입해가지고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로 정당화를 안 시켜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고, 이 상태에서 이해가 됐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디파인을 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늘 내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뭐냐, 이 문제 풀 때 훨씬 더 디파인이 역할이 잘 드러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고, 그냥 K를 그냥 잡아버리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건 아깝지만, 스크래치 페이퍼가, 이제부터는 사실상 그냥 저거를 이제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쵸, 되겠죠. 그쵸, 그쵸. 그냥 얘랑 얘를 가지고 대수식을 결합시키면은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n분의 k r을 그냥 r을 기준으로 놓고, 음, 방금 한 말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되긴 하는데, 약간 지금 저도 끝 무렵이라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여기서 얘네 둘을 결합을 할 건데, 어떻게 결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그냥 R을 좀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놓을까요? 사실 저게 부등식이 세 개여가지고 어떻게 조금 정리, 왜냐면은 저게 네네. 부등호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저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사실 모르고, 왜냐면 그쵸. 그거에 네. 따라서 부등호도 그쵸, 그쵸. 바뀌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목표는 S보다 무조건 작다. 이거를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래야 이제 프로블럼이 솔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면 되는데, 이건 사실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렉이 걸려가지고 빨리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됐더라?
진짜 다 왔어요. 진짜 다 와가지고.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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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 이걸 분해하면 돼요. 다시. 네. 이상선의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일단 얘가 이거죠. 일단 얘가 이거 맞죠? 네네. 네. 여기서 n분의 1을 다 더할 거예요. 양변에. 이거죠. 근데 이게 얘한테도 s에다가 그냥 r을 다 더할 거예요. 이거죠. 그, 똑같은 게 나왔죠. 그래서, 네. n분의 k, 어, 참, 아, 네. s보다는 작다는 나왔고, 우리가 정의상 이렇게 잡았잖아요. 디파인을 이렇게 했잖아요. 얘 합쳐가지고 n분의 k, s 끝.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